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또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그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1인당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먼저 1차로는 전 국민이 1인당 15만 원을 전 국민이 받습니다. 네. 전 국민으로 받고 이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인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였고요. 그래서 최대 52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군요. 지금까지는 42만 원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후에 2차 지급이 됩니다. 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아하.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52만 원.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전 국민이라는 건 보세요.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는 여기에 속하고 나는 어디에 속하고 이제 그거는 다 따져봐야 될 일인데 그럼 오늘도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특히 기자는 어디에 속할까? 근데 기자라고 다 일률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거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 그 1차 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금입니다. 네네. 그래서 15만 원을 전 국민이 다 받는데 여기서 전 국민이란 정말 지난달에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한 아기부터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까지 전부 진짜예요? 다 15만 받아요? 원은 다 받을 수 있는 명도 겁니다. 빠짐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지급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겠죠.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건보료를 책정하기에는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랑 이렇게 재산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네. TF가 꾸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2차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받지? 현금으로 쏴주나? 그럼 현금 얘기 세나? 그런 맛이 좀 있나?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습니까? 현금이 아니라 소비 쿠폰 방식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한간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현금으로 줘야지 범용성이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줬을 때는 저축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받아서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지급의 목적이 뭐냐? 경제 활성화, 소비 진작, 민생을 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축이나 주식 투자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현금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번 코로나19 때 한번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와 같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직접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난 2021년 그 당시 지원금 때도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딱 선택을 하면 일종의 포인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를 선택할 경우에는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2, 3일 후에 충전이 되고 이게 포인트 차감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쓰게 만들려면 사용 기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4개월 안에는 이 부분을 다 소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쓸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많이 좀 요즘 사용하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좀 유사하게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장에서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통시장 그리고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에서는 이 사용이 가능할 걸로 이력시되고 있고요. 네. 다만 아주 대형 이런 규모의 유통업체들, 이를테면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당연하지만 유흥업종에서도 사용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살려면 저런 유흥업소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대체 언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알면 바로 신청하려고 그래요. 막 이러신 분 많을 거예요. 이제 정부가 추경안을 냈으니까 이걸 국회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본회의가 이제 7월쯤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초에 아마 본회의가 열려서 통과가 되면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돼요. 준비 작업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7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통과되고 2주 후쯤에 1차적으로 금액이 지급이 될 거고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될 그럼 거고. 7월 중순 이후가 뭐 되겠네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해 보면. 예, 그리고 2차로는 아까 이제 김묘승 기자 설명을 했는데 이게 건강보험료, 소득 정보 등을 다 조사를 하고 상위 10%를 제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추려내는 걸려요. 작업.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별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려서 2차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8월 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란으로 나라 경찰을 망친 내란 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에는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성회 대변인 얘기 이제 들었습니다만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자, 내란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 등을 통해 내란 특검도 있으니까 특검 또 뭐 이 재판도 앞으로 쭉 있을 거니까 그건 법의 심판은 다 있습니다만 내란에 대해서 잘했다 그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돈을 지금 푸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풀게 되면 당장 받는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은 돈을 그래도 많게는 최대 52만 원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물론 현금으로 안 준다고 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그런 얘기 지금 이 논란되는 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양의 돈이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그거를 내란 정당 뭐 그 얘기하면서 망언 뭐 저주냐 좀 약간 논점이 좀 흐린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가 너무 어렵고 경제에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선별 지원이냐 전 국민 지원이냐의 문제가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그 코로나 지원 때 물론 그때는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경기 부양 효과라고 하는 것이 KDI 보고서에 따르면 30% 초반대에 머물렀다. 이런 보고도 있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방금 전에 이제 포퓰리즘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국민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상당히 위험 수준이다. 2030년까지 그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비기축 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를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재정을 쓸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결국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제 적자 국채를 발급해서 결국 빚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권 때 1,000조를 뚫더니 이제 1,300조 이번 추경 2차 하게 되면 1,300조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큰 부담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